저는 처음 수능을 봤을 때는 인하대에 떨어질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재수 6개월 만에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능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현강이나 인강을 듣는데도 왜 성적은 오르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며칠 전에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렴풋이 기억만 나거나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공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강 수업이나 인강을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현강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강을 들을 때는 필기보다 수업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업 내용을 전부 필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 적으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필기에 집착하게 되면 수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기를 본다고 해도 내가 수업을 들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머리에 채워진 게 없을 거예요. 수업을 들을 때 핵심은 내용의 전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필기는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수업 내용을 놓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를 위주로 요약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을 수업하는 내용의 도입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인수정리는 다항식 fx에 대해서 fa가 0이면 방정식 fx는 0이 a를 근으로 가지며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fa랑 fb가 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fx는 fa가 0이니까 x-a를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그 다음 fb가 0이니까 x-b를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fx가 몇 차 다항식인지 모르니까 그 뒤에 식이 더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식을 세워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fa랑 fb가 둘 다 k로 주어졌을 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fa랑 fb가 k로 주어져 있는데 쌤, 얘는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못 쓰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값이 0이 되도록 식을 조정하는 겁니다. fa-k가 0이고요. 그 다음에 fb-k가 0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fa-k가 0이고요. fb-k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fx-k는 0의 근이 a랑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fx-k는 0의 근이 a랑 b라고 얘기를 했으면 fx-k는 x-a와 x-b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다항식이 더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fx 다항식을 세우려면 k를 넘겨서 x-a, x-b 그 다음 뒤에 다항식이 어쩌고 저쩌고 올 거고요. 마지막에 더하기 k 이렇게 우리가 fx를 적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듣다가 fx는 k는 0의 근이 a랑 b니까 fx-k가 x-a랑 x-b를 인수로 가져요 라는 부분을 놓쳤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fx는 x-a, x-b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k 라는 결론만 들었을 때 저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이유를 놓쳐서 못 들었다 라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번과 2번의 결론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눈치껏 대충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비슷하더라도 왜 비슷하게 나오는지 얘기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신경 써서 체크를 해둔 다음에 수업이 끝난 후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식을 세우는 이유가 인수정리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을 응용해서 식을 세우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에 F1은 2고 F2는 5다라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fx가 2차 식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서 F1은 2, F2는 5를 대입하겠다. 3차 식이면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해놓고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1이랑 2, 2랑 5는 규칙이 없어 보이니까 많은 학생들은 이 조건을 단순히 대입의 관점에서만 볼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2랑
2,5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직선을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y는 3x-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fx는 3x-1의 근이 뭐다? 1이랑 2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수정리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fx-3x 플러스 1은 0의 근이 1이랑 2입니다. 따라서 인수정리를 써주면 fx-3x 플러스 1은 x-1이랑 x-2를 인수로 가지고 그 뒤에 다항식을 어쩌고저쩌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훨씬 더 적게 쓴 상태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가르치는 수학 과목은 내용을 단계별로 전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중간 내용을 놓치게 되면 뒷내용의 이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놓친 부분들은 이렇게 꼭 체크를 해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웬만하면 수업 녹화 영상이나 손필기 자료 같은 거를 다 제공하니까 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복습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습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이쯤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그날 들은 내용을 복습한 다음에 숙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빈틈없이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체화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강공부법이에요. 자, 인강의 장점은 수강의 자유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배속도 조절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시정지한 상태로 계속 반복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자유도가 높다라는 특징들 때문에 인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무지성 인강학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인강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먼저 인강 1강을 수강을 합니다. 심지어 저 1강도 1배속으로 보지 않죠. 적어도 1.3배속에서 보통 1.5배, 심하면 2배속으로 돌려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풀어준 예제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풀어보는 거죠. 이때 예제 문제들을 보면서 쌤이 이렇게 풀라고 했었지, 식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계산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을 풀어요. 워크북을 풀면서 당연히 막히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막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별표 치고 넘어가고, 채점한 다음에 워크북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선생님의 식을 세워주면 마지막 계산만 다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열심히 했다 라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만약 이게 본인 이야기라면 당장 개선하셔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문제점은 인강을 배속으로 보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때 인강 내용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이건 강사들의 강의력이 좋아서 얼추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 속도가 인강을 배속해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빨라서가 아니라요. 인강을 들을 땐 특히 개념 설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이해 속도가 수업 속도보다 빨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지수함수 y는 ax제곱에서 x와 y를 서로 바꾸어 x는 ay제곱 형태로 바꾸고, 이를 로그함수 y는 로그 ax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지수함수에서 x와 y를 서로 바꾸고 있네? 이걸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고등수학에 대한 공부가 무난히 되어 있다면 x와 y를 바꾸는 과정을 보자마자 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말하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그 이후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이구나 라는 게 언급되기 전에 쭉 역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강의는 여러분이 떠올린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틀리게 기억한 내용이나 기억하지 못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하지만 강의를 배속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의 도입부를 보고 뒷내용을 추론하면서 수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설명을 홀린 듯 멍하니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강 강사의 화려한 말발에 홀려서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인강을 수강을 할 때는 인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히 배속은 권장하지 않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납득이 안 가거나 중간에 멍 때려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놓친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해가 될 때까지 돌려보는 거예요. 만약 내용을 전부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도 인강에 있는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Q&A 게시판을 바로 활용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강교재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강사가 설명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인강을 일시정지하고 필기를 한 다음에 다음 내용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멀티태스킹 능력이 부족해서 필기를 하면서 동시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듣고 교재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일시정지해서 내용을 정리해둔 후에 다시 인강을 재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은 현강이나 인강을 수강한 후에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개념 복습 포인트는 공식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공식의 의미입니다. 공식을 외운다고 해도 그 공식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른다면, 무지성으로 공식만 써놓고 삥 돌아가는 풀이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등차수열 일반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A에는 A 플러스 N-1 띄요 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이 공식을 형태 그대로 문제에 적용하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계산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3은 8, A7은 20일 때 A15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등차수열을 단순히 공식만으로 외운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등차수열 공식이 AN은 A 플러스 N-1의 D니까 여기 n에다가 3이랑 7을 대입하면 A3은 A 플러스 2D예요. 그 다음 A7은 A 플러스 6D예요. 그러면 얘가 8이고 얘가 20이니까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D 값은 3이고 A 값이 2구나. 이렇게 저희가 첫 항이랑 공차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풀 정도의 학생들은 당연히 계산이 능숙하지 않을 거고 중간중간에 연립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등차 수열의 공식의 의미인 항에서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해줄 거다 라는 걸 파악한 친구들은 위 계산이 바로 암산이 되죠. A3에서 A7로 갈 때는 우리가 항을 몇 번 옮긴 거니까 4번 옮긴 거니까 8에서 20으로 갈 때는 공차를 몇 번? 4번 더한 거구나. 따라서 우리가 공차를 4번 더한 게 12예요. 공차가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A15를 구하라고 했는데 A7에서 A15로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줄 거예요? 8번 더해줄 거니까 A15는 A7, 20에다가 공차를 8번 더했어요. 계산하면 44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개념 복습법만 잘못되었을까요? 문제 복습법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쌤이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답이 나오네? 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응용되어서 나오면 심하면 숫자만 바뀌어도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쌤이 풀어준 풀이를 문제의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개념을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시작할 수 있었을까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 A12는 5고 A5랑 A13의 절대값이 같다. 이때 A2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절대값이 같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같다라는 걸 해석을 하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A5랑 A13이 똑같던가 또는 A5랑 A13이 부호가 반대이던가. 그런데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A5에서 A13으로 가려면 공차를 8번 더했어요. 근데 둘이 똑같다는 건 결국 얼마를 더하겠다는 소리야? 0을 더하겠다는 소리야. 공차가 0이기 때문에 공차가 0이 아니라는 이 조건에 맞지 않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A5랑 A13이 같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이 조건을 해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모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죠. 이 조건을 해석을 하면 공차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A5랑 A13이랑 부호가 반대겠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만 하면 되겠다? 계산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이 등장하는 다른 문제에서 절대값에 대한 조건을 해석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하는 포인트는 A5랑 A13의 절대값이 똑같다 라는 조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시작을 해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중간에 생각해내지 못한 포인트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워크북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풀지 못한 문제를 해설을 듣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내가 해석해내지 못한 조건을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해석하지 못한 조건이 하나가 아니어도 괜찮고 문제에서 뭐부터 손대야 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어디서 막혔는지 그 구체적인 포인트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힌 포인트를 해석하려면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설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문제의 풀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식을 계산해내지 못하는 것보다 식을 세워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강이랑 형강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했는데도 뭔가 공부가 잘 안 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연락을 주세요. 도움이 간절하신 분들에 한해서 1:1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학 공부법 관련 팁을 얻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